이 시간에는 한번 PC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인데 이것은 DNA나 RNA를 이제 증폭하는 겁니다. 아주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번 전 강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RNA를 이제 증폭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사용되는 원리가 이제 PCR입니다. PCR은 아주 미량의 DNA만 있어도 이것을 여러 가지 이제 계속적인 반복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증폭을 시킬 수가 이제 있습니다. 먼저 용어를 살펴보면은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고 RT-PCR이라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고 이것은 qPCR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얼타임 PCR로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용어가 상당히 헷갈리는데 RT-PCR 하면은 사실은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PCR이라고 해서 RNA를 증폭시킬 때 먼저 DNA를 만든 다음에 그때 이제 PCR을 이용할 때 그때 RT-PC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RT-qPCR 하면은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퀀티터티브 PCR 그래서 실시간 역전사 종합효소 연쇄 반응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걸 QRT-PCR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RNA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RT-PCR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PCR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른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은 한번 지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냥 그림으로 한번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R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샘플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일단 DNA를 추출해 내야 됩니다. 근데 DNA 전체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위만 그걸 우리가 타겟 DNA라고 합니다. 이 타겟 DNA 이 부위만 아주 엄청난 개수로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PCR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 내에 넣고 이제 기다리면은 이게 이렇게 많은 카피 이 부분이 한 가닥 있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런 똑같은 DNA 조각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물론 이제 DNA가 있어야 되겠죠. DNA를 증폭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DNA를 여기다 바이럴 같은 데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프라이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DNA 특정 부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프라이머는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부터 이쪽에 달라붙는 경우하고 또 반대편에 달라붙는 경우입니다. 좀 이제 금방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DNA를 디내추럴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중 더블 헬릭스 구조를 온도를 높이면 이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특정한 부위에 달라붙을 수 있는 먼저 DNA 시퀀스 프라이머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합성을 해서 먼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염기가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네 종류의 그 염기가 달린 뉴클레오타이드 있죠. ATGC 그죠? 그런 뉴클레오타이드를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 뉴클레오타이드를 요 각각의 이제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제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필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폴리머레이즈 DNA 종합 효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을 모두 여기에 또 무슨 마그네슘 이온도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이 핵심되는 이 주 성분들을 여기 바이올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서 이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기계를 스위치 온 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먼저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요 사이클을 계속 한 30번 정도 돌리게 되는데요. 먼저 사이클 한번 첫 번째 사이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클 이렇게 DNA가 있으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증폭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카피를 우리가 충분히 실험할 수 있게끔 엄청난 수로 이제 증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디내추레이션, 그죠? 요것을 푸는 겁니다. 이걸 지금은 수소 결합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도를 한 95도 정도로 올리면은 요 가닥이 풀리게 됩니다. 그죠? 요 부분도 이렇게 풀렸잖아요.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네일링 과정이라고 해서 온도를 좀 낮춥니다. 55 내지 65도로 낮추면은 프라이머가 여기에 이제 달라붙어요. 요쪽에 5 프라임, 3 프라임이면은 3 프라임 쪽에 달라붙고, 또 하나는 또 요 5 프라임에 달라붙는, 그러니까 프라이머도 서로 상보적인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프라이머입니다. 프라이머, 그죠? 이렇게 이제 일단 완전히 이게 이 가닥을 풀었다고 생각하고, 요 프라이머가 여기 한쪽에는 요거는 요쪽에 달라붙습니다. 요거는 염기가 몇 개냐면은 그래도 한 뭐 15개 내지 한 30개 정도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여기에 달라붙고, 또 하나는 요쪽에 반대편에 달라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왜냐면 이쪽을 우리가 증폭시키기 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에 맞는 프라이머를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해서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넣어줄 때 뭐가 필요하겠죠? 또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 용액 중에 이렇게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게 아주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A, G, T, C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네일링을 하면은, 이건 여기부터 붙었네요. 이렇게 요게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 염기 서열의 상보적인 프라이머가 달라붙겠죠. 그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반대편에는 반대편에 해당하는 염기 서열에 해당하는 프라이머가 또 달라붙겠죠. 그죠? 이게 이제 아닐링 과정이고, 디내추레이션 보다 온도가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갖다가 이 DNA 폴리머레이즈가 이걸 이제 쭉 훑으면서 여기 각각의 빈자리에 여기에 상보되는 여기 염기를 갖다가 붙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 DNA 폴리머레이즈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거는 오른쪽에 시작해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용액 중에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여기까지 이게 끝나면은 이게 한 사이클이 끝난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사이클이 하나가 쭉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쭉 가서 여기서 스탑하진 않아요. 쭉 끝까지 갑니다. 그죠?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작은 여기서 하지만은 쭉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게 이제 잠깐만요. 이게 사이클 1이고 끝까지 가서 어디요? 이건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끝까지 간 다음에 이게 다시 디내추레이션 되니까 어떻습니까? 음? 여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쪽은 요 왼쪽은 없죠. 이 부분은 그죠? 그렇지만 오른쪽 부위는 있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프라이머가 이쪽 붙고, 또 다른 프라이머는 이쪽에 붙습니다. 그죠? 이렇게 붙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게 다시 DNA 폴리머레이즈가 다시 이걸 또 쭉 이걸 또 이제 합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쪽도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은 없어요.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그 과정을 확장되는 과정을 엑스텐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이클 3이면 어때요? 사이클 2에서 요게 하나가 요게 각각의 이렇게 요 정도 길이의 DNA가 합성이 됐죠. 이렇게 두 카피가 합성이 됐습니다. 3단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요 DNA 합성 기계 안에서는 이런 과정을 시간 맞춰 놓고 이렇게 온도 조절을 정확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3이면은 여기 하나가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작은 조각의 타겟 DNA가 이렇게 많이, 일단은 뭐 한 카피, 두 카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죠? 이런 것들이 타겟 DNA가 많이 생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0번을 돌리면 말이죠. 요 바이얼 내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 DNA가 기하급수적으로 2의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약 4시간 동안 요 과정을 거치면은 얼마나 됩니까? 처음엔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죠? 이게 100만, 1000만, 10억 정도
이때 타겟 DNA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DNA로부터 4시간 동안만 요 과정을 계속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된 겁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많은 개체수의 DNA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을 충분히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DNA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원리가 되고, 이것을 이제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캐리 멀리스라는 사람이요. 이분이 대학에 있던 분이 아니고 당시에 노벨상을 1993년에 받았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셨네요. 그죠? 작년에. 이게 라졸라라는 그 유명한 그 화학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취미가 뭐였냐면은 이게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해안에 가서 이 윈드 서핑하는 거, 서핑, 그죠? 그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이게 될까 하고 그냥 한번 실험해봤는데 이게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죠? 한번 여러분 요번 이름은 알아둘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그림 이렇게 다시 도식화한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DNA가 있어요. 이것을 일단은 디내추레이션 이거를 싱글 스트랜드로 다 풉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파란 부분만 우리가 증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프라이머를 이쪽에도 붙이고 이쪽에도 붙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어떻죠? 여기서부터 DNA 폴리머레이즈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왼쪽으로 하면서 합성을 하고 일단 아닐링이죠. 이게 프라이머를 갖다 붙이는 과정이 아닐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요 프라이머로부터 시작해서 쭉 요 DNA 스트랜드를 따라서 어떻죠? 이거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계속 용액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이걸 보고 엑스텐션이라고 합니다. 엑스텐션. 그래서 요 첫 번째 과정을 보면은 여기부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 부분은 상관없이 이 부분부터 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쪽은 어때요? 이 부분부터 쭉 이렇게 엑스텐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어때요? 이 두 개가 나왔죠, 그죠? 이것을 어떻죠? 이것을 디내추레이션 해요. 다시. 그럼 요게 두 개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져서 위에 거는 요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밑에 거는 어때요? 요 부분만 있으니까 어떻죠? 여기에도 우리가 프라이머를 갖다 놓고 붙이면은 어떻습니까? 요 부분만 여기에 프라이머가 달라붙으면은 요쪽으로부터 합성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DNA 그 타겟 DNA 요 부분만 이게 남게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뒤에 이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증폭되면은 물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처음에 온전한 이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여기 우리가 원하는 요 중간 부분 있죠? 요 중간 부분. 여러분 요거 요게 녹색으로 약간 된 것은 이것은 프라이머가 이미 달라붙은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요 중간 부분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2의 배수로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30번을 되게 돌려요. 30번 돌리면 이게 30승이니까 어때요? 10의 약 9승 정도 되죠. 이게 10억이죠. 10억.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30번 정도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10의 9승 똑같은 그 카피가 DNA 카피가 만들어집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exponentially amplified 된다. 이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과정이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죠? 조금만 샘플만 있어도 우리가 DNA만 채취가 가능하면은 이 방법을 통해서 아주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우리가 그 연구에 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범인을 잡는데도 이 방법이 아주 유용하게 이제 쓰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DNA 요 기계입니다. PCR 장비, 그죠? Thermal Cycler.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각 과정에 온도가 다 틀립니다. 그죠? 온도를 올렸다가 낮췄다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절이 아주 정확하게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이런 PCR 장비를 팔아요. 근데 이제 방금도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제 친구가 하는 그 바이오니어라는 회사에서도 아주 멋있는 이 PCR 장비를 개발해서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팔고 수출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은 젤을 이제 주로 젤 합니다. 아가로스에서는 세파라이드 젤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전기 용동을 시켜서 여러 조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DNA 조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쭉 올려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4, 5가 있어요. 그죠? 요거 여기 레더라는 거는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그 DNA 조각의 그런 이 분자량이죠. 저 분자량이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몇 개의 베이스가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주는 마치 뭐 표준 물질 같은 겁니다. 그죠? 이걸 레더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383개짜리가 하나 있고 양이 얼마 안 돼요. 또 929짜리 1058 이 경우에는 1857짜리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요게 레더로 요게 이제 하나 지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실험한 것은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먼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하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만약에 1번 같은 띠를 얻었으면 우리 DNA가 이렇게 증폭이 돼서 많이 증폭이 잘 됐구나. 근데 그때의 베이스 페어는 몇 개냐? 요거랑 서로 비교를 하면 어때요? 약 1850개 정도의 베이스가 연결되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같은 경우 여기 띠가 나타나니까 요 레더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2번과 4번은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928보다는 밑이니까 한 800 정도.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잘 보세요. 요 레더가 하나의 기준을 삼아주는 그런 DNA 조각인데 요 간격이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300에서 500 올라갈 때 이 정도였는데 500에서 1kg 올라가려면은 얼마입니까? 요 200이니까 여기서 한 이 정도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올라갈수록 점점 간격이 좁아지죠. 그죠? 그럼 그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5번 띠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이건 멀티플 밴드가 나온 것은 뭡니까 이게? 여기서처럼 아주 나이스하게 요 프라이머가 여기만 원하는 게 딱 붙지 않고 이게 이제 프라이머 이게 베이스가 매칭되는 또 다른 DNA 다른 부위에 달라붙은 경우가 이런 여러 개의 띠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반면에 3번 같은 경우는 아예 띠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PCR 실험이 아예 안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아예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실패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전기 영동을 로부터 우리가 이 실험이 잘 됐구나 안 됐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CR과 RT-PCR 그러니까 이거는 역전사 PCR이에요. 그죠? 근데 PCR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기술인데 어떤 진행이 있는지에 대한 판별은 가능하지만 초기 샘플에 얼마큼 있는지는 대한 정량적인 값은 갖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PCR은 정량적이지 않다고 그럽니다. 있고 없고 그건 잘 판별하는데 처음에 세팅한 템퍼러처 사이클 동안 기다린 후 샘플을 꺼내서 정량적인 거를 알려면은 어때요? 샘플 중간에 꺼내서 젤로 이렇게 돌려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정량적인 실험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리얼타임 PCR은 증폭하면서 디텍션 프로브 그러니까 형광 이런 물질을 갖다 붙여서 형광이 나오는데 그 인텐시티를 이제 재는 식으로 해서 정량적인 실험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실제 이제 리얼타임이 뭐죠? 실험을 실제 하면서 뭘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말로 하면 실시간 PCR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RT가 또 뭐라 그랬죠? Reverse Transcription PCR 이거죠. 그래서 PCR 증폭 후에는 제대로 증폭이 이루어졌는지 쭉 확인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PCR 에피션시라고 그래요. 얼마큼 잘 됐는지 되게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리얼타임 PCR 할 때는 플로리센스 인텐시티를 재는 거죠. 그죠? 사이클을 이렇게 돌립니다. 일반적으로 한 30사이클 돌리면은 되게 이제 한 제대로 잘 되면은 그저
PCR 에피션시가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그죠? 뭐 잘 안 되면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증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PCR이 정량적이지 않기 때문에 리얼타임 PCR을 이용하면은 플로로포, 그러니까 플로레센스를 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인텐시티를 따라가면 정량적인 값을 알 수 있다. 그죠? 여기 요거를 플로레센스 인텐시티를 쭉 따라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이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PCR 있어요. 아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설명할 때 그거는 RNA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유전자가 RNA입니다. RNA는 직접적으로 PCR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RNA 원래 이제 여러분들 DNA에서 정보가 RNA로 가죠.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죠. 전사. 근데 역으로 RNA 정보를 이용해서 DNA를 상보적인 DNA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역전사. 그죠? 그래서 요 RNA가 가닥이 있으니까 요 가닥의 상부적인 또 하나의 가닥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닥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DNA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RNA가 있으면 이것에 해당하는 컴플리멘터리 DNA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만드는 다음에 요 프라이머를 가지고서 여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의 상부적인 또 이 DNA 가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역전사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서 요 두 개를 이저 역전사를 일단 시키고 일단 이렇게 시키면은 이게 이제 DNA가 된 거니까 아까 설명드린 PCR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부위를 계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면은 원하는 부위를 계속 우리가 증폭시킬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DNA 원하는 부위 카피를 잔뜩 만들어서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